뭘 먹어도 기운이 없고 안 먹으면 기운이 더 없고 팔다리는 갈수록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요 수없이 부족하고 능력도 떨어져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계잡이 김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단백질 얘기가 끊이질 않죠. 나이 들면 단백질 꼭 먹어야 해. 운동하면서 근육 키우려면 단백질이 필수지. 이제는 단백질이 그야말로 국민 영양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백질 열풍이 계속 불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좋다는 건 알아서 열심히 챙겨 먹고는 있는데 나도 왜 늘 기운이 없고 근육이 유지되기는커녕 계속 빠지기만 하지? 계란이 좋다길래 매일 2개씩 먹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만약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열심히 챙겼던 단백질이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통과만 되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충격적이죠? 오늘 그 진짜 이유 그리고 무릎을 탁 치게 할 만한 완벽한 해결책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거 헬스장에서 마시는 커다란 통의 프로틴 쉐이크 아니면 계란, 두부, 소고기, 닭가슴살 그런 건강한 음식들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요 하루 권장 단백질 양은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먹고 식단에는 꼭 고기를 챙기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겉보기엔 정말 훌륭한 습관이죠. 그런데 그 좋다는 계란, 두부, 비싼 고기가 이렇게 드시면 우리 몸에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쌤들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 중에서 다음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익히지 않은 생달걀을 고집하시나요? 요즘 누가 생달걀을 먹는다고 그래?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빔밥에 깨트려 넣어 먹거나 목 건강에 좋다고 해서 날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피해야 돼요. 달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아비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인 비오틴과 딱 달라붙어서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해버립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나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달걀은요 소화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살모넬라균의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꼭 익혀서 먹을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두 번째 함정은요, 단백질만 덩어리째 따로 먹고 있는 분들 닭가슴살, 소고기 퍽퍽한 부위, 다이어트 한다, 근육 키운다 이러면서 이것만 단독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 위는요 단백질 덩어리를 소화 분해하는 걸 무척 힘들어해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요 소화효소가 줄어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70대에는요 20대의 10% 수준으로 효소가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아미노산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져야 돼요. 이 쪼개지는 가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화효소예요. 이 가위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그냥 덩어리째 장까지 내려가서요 흡수도 안 되고 가스만 차고 속만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 내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돼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그런 독성물질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쌤들이 겪는 가스, 더부룩한 독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은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자, 3번째 함정. 단백질을 혹시 한 가지만 고집하시나요? 우리나라 분들은요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 한 가지만 파는 분들이 있어요. 단백질은 육고기지, 나는 식물성 유래만 먹어, 이렇게 한 가지 단백질 식품만 계속 드시는 거 진짜 현명하지 않아요. 이게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에 따라서 단백질 속에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비율이 다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채우려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완벽한 아미노산 구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먹는 단백질 흡수율을 200%까지 끌어올 수 있는 특부 비법 정말 궁금하시죠? 이 방법들은요 우리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음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고기를 먹을 때 소화효소가 풍부한 식품하고 꼭 같이 드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을 쪼개는 가위가 소화효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가위 역할을 돕는 아주 기특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는요 배나 키위를 곁들여 보세요. 배와 키위에는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아주 풍부해요. 고기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를 도와줍니다. 괜히 우리 손조들이 육회에 배를 채 썰어 넣은 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요 새우젓을 살짝 찍어서 드세요. 새우젓에는 지방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 요소의 활성도도 강력해요. 돼지고기의 소화를 기가 막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닭고기 드실 때는요 식초나 파인애플을 활용한 소스를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산성분이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해서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비법 두 번째, 평소에 비타민C를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비타민C는요, 그 자체로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해요. 이 붉은 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철분의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주는 게 또 비타민C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C가 많은 과일,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거나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채소를 곁들여서 같이 드셔보세요.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드시면서 이래서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으라고 했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자, 비법 세 번째,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5대5로 균형 있게 드시도록 노력하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셔줘야 돼요.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을 해주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단백질 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몸이 그대로 피곤하다면 김약사의 마지막 결정타. 자,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쌤들은 단백질을 가장 스마트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요, 모두 어느 정도는 건강한 소화기관을 가진 분들에게 효과적인 이야기예요. 만약에 지금 쌤의 몸 상태가 단백질을 분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뭘 먹어도 기운이 없고 안 먹으면 기운이 더 없고 팔다리는 갈수록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것 같고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항상 있는 분들, 또 체력이 항상 고갈됐다고 느끼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요, 소화효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져 있고요, 장의 활력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이 들어온다 한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단백질 섭취를 포기해야 할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까요, 꼭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자, 단백질이라는 긴 목걸이 같은 구조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라는 가위가 목걸이를 싹둑싹둑 끊어서 아미노산이라는 구슬 알갱이로 만들어야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운 없고 입맛 없고 어지럽고 할 때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의 팔알이 아미노산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내과를 방문하십니다. 맞고 나면 어때요? 금세 팔팔해지죠. 자, 먹는 아미노산 영양제는요, 이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확 건너뛰고 우리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형태인 구슬 알갱이로 직접 넣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가 약해서 고기를 못 씹는 분한테 고기를 푹 봐서 만든 부드러운 죽을 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몸이 소화시키느라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흡수해서 에너지로, 근육으로, 활력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소화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 빠른 기력이 좀 필요하신 분들, 항상 피곤하고 항상 단백질 음식 먹어도 도무지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몸이 바로 쓸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직접 보충해 주는 게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시중에는 다양한 아미노산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품질이나 함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미노산 보충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자, 단백질 이제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요, 소화 능력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을 선택하는 게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실생활 건강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쌤들의 건강 길잡이 김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